안녕하세요. 골드만삭스리입니다. 오늘은 홍콩의 대기업 창장그룹의 회장인 리카싱 회장의 사업 확장, 특히 부동산 쪽, 그 다음에 나머지 그 무슨 뭐 오일 회사, 뭐 아니면 뭐 영국계 회사 인수, 뭐 이런 그 사업 확장에 본격적으로 한 50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리카싱 회장은 영국 그 홍콩의 지금 대기업인데 그 당시에 이제 50살 때 50살이 지금 이제 92살이니까 50살이니까 한 40년 전이죠. 40년 전에는 1960년 1980년대쯤 되겠네요. 40년 전이니까 이때 당시에만 해더라도 홍콩에 그 영국계 자본이 막강해서 영국계 회사인 대기업 자딘 메디슨 그룹이 상당히 큰 공룡 기업으로 존재를 하고 있는데, 이 자딘 메디슨 그룹, 그 공룡 그룹 영국계 회사의 상당히 큰 회사들을 리카싱 회장이 다른 홍콩의 다른 그 중국계 그 기업들과 손을 잡고 이 영국계 회사들을 상당히 많이 인수를 하게 됩니다. 첫 번째로는 그 자딘 메디슨, 영국의 자딘 메디슨 그룹의 그 부동산 개발 회사인 홍콩랜드를 다른 중국계 재벌 회사들과 손을 잡고 인수를 성공시킵니다. 그래서 한 말이 안정 속에서도 성장을 추구하고 성장 속에서도 안정을 잊지 않는다, 이런 말을 하면서 홍콩랜드를 인수를 한 거죠. 그 다음에 이제 자딘 메디슨 그룹의 하나인 주룽창을 또 인수를 하게 됩니다. 이 주룽창이라는 회사는 해운 화물 회사예요. 그래서 부두라든가 창고, 호텔, 빌딩 이런 상당히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어떻든 해운 화물 회사로 되어 있습니다. 이 회사가 했던 그 실수는 주룽창이 이제 큰 그 해운 회사지만은 어떤 그 부동산 쪽에 있어서는 임대만 하고 매각을 안 했습니다. 그래서 임대만 했기 때문에 자금 회전이 잘 안 돼서 이 회사 주룽창이라는 회사에 재정 위기가 오고 신용하고 주가가 폭락을 했기 때문에 이때도 그 리카싱 회장이 머리를 써서 이 회사를 주룽창을 인수를 하게 됩니다. 이때 했던 작전이 양동 작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. 양동 작전이라는 것은 내가 본래의 목적과 다른 행동을 보여서 적을 딴 데다가 주의를 집중시키는 겁니다. 이 양동 작전을 원래 고안한 사람은 춘추 전국시대 말기에 진나라 말기에 유방이 이제 그 항우를 이기죠. 한나라가 이제 초나라를 이기죠. 항우를. 그때 이제 유방의 부하인 장군 한신이 고안한 것입니다. 그래서 적을 속이기 위해서 나는 서쪽에 있는 그 삼진, 그 삼진, 그러니까 진나라의 원래 이제 진나라 땅이었지만은 항우가 진나라를 멸망시키고 그 이제 그 진나라 장군인 장안이라든가 이런 사람들한테 나누어진 옛날에 그 삼진 땅, 그 땅을 서쪽에 있는데 여기를 이제 기습해서 점령을 하기 전에 오히려 동쪽을 막 공격을 합니다. 그래서 이제 적의 주의를 동쪽으로 쏠린 다음에 서쪽에 있는 진창, 그러니까 삼진을 평정하는 데 있어서의 진창을 기습 점령을 한다는 게 이제 한신의 전략이 양동작전인데, 이걸 리자청이 썼다 이거죠. 그래서 이 리자청은 그 이 회사를 운영을 할 때도 경기가 좋을 때는 임대를 주로 해주고, 그다음에 이제 경기가 나빠서 이제 자금이나 돈이 필요할 때는 매각을 한다, 이렇게 해서 이제 병행을 하면서 환경에 적절하게 대응을 한 겁니다. 그다음에 이제 1986년도에는 60살인데 이때는 이제 다시 또 이제 캐나다 쪽에 관심을 많이 가져가지고 50대 때는 이제 그 홍콩에 있는 영국계 회사를 이제 대부분 인수를 하고 60대 때가 되니까 이제 다시 이제 세계로 넓혀서 캐나다에 있는 캐나다 석유 회사인 60살 때 허스키 오일사를 인수를 하게 됩니다. 그다음에 이제 62살 때 1988년에는 밴쿠버 세계 박람회가 열렸던 그 지역 밴쿠버의 외곽 땅을 또 매수를 하면서 세력을 사세를 많이 늘리는 거죠. 그래서 이 리카싱 회장의 한 말 중에 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버릴 때 취하고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. 그래서 시장 흐름을 읽는 통찰력이 있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. 이거는 옛날에 그 춘추 전국 시대 때, 그러니까 그 기원전 뭐 500년 전이니까 뭐 아무튼 그때 상당히 이제 오래된 전에 월나라 구천의 부하인 재상인 범녀가
구천이 오왕인 부차를 죽이고 멸망시키고 구천이 천하를 그쪽에 이제 세력을 잡은 다음에 이 구천을 떠나죠. 그래서 이제 범녀라는 똑똑한 재상이 서희를 데리고 떠나서 제나라로 가고 뭐 이러면서 도주공이 되면서 장사를 하면서 상당히 이제 부자가 될 때 이 사람이 한 말 중에 그겁니다.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. 다른 사람이 버릴 때 그걸 취한다.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결사적으로 싸우지 않고도 적의 힘을 역이용해서 승리한다.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이 사람이 이제 그 60세 때는 이제 캐나다에 했고, 그다음에 이제 50대 때는 이제 그 영국의 기업을 인수를 했지만은 이보다도 전에 이제 40살 30살부터 이제 부동산 개발업을 했는데 한 20년 정도 흐른 후에 47살 때 1973년도에 홍콩에 부동산 불황이 일어났을 때, 홍콩 증시가 붕괴될 때, 이때 이제 그 허치슨 완푸아라는 영국계 기업이 방만한 투자로 인해서 이 불황이 오니까 채무가 많고 적자에 시달리게 된 거를 이때 47살 때 1973년도에 이 영국계 대기업을 인수를 하게 되죠. 공룡기업을. 그래서 허치슨 왕푸아 회사라는 회사는 영국계 회사인데 1860년도에 설립을 돼서 인도의 면화, 그다음에 영국의 방직, 그다음에 중국 차 이런 것들을 수출 무역을 하면서 어마어마하게 큰 기업이 된 거죠. 그다음에 홍콩 내에서는 소매업을 진행을 했고 컨테이너 터미널 회사를 운영을 했다가 1843년에는 이제 자딘 메디슨 부두에 컨테이너 부두를 설치를 하는 등 영국계 회사인데 홍콩에서 막강한 공룡 기업인데 이 회사를 1860년도 회사가 설립된 회사를 1973년도 약 110년이 흐른 후에 영국 회사를 이제 망한 거죠. 이 회사를 리카싱 회장이 47살 때 인수를 하게 됩니다. 왜냐하면 이 불황이 왔을 때 이 허치슨 왕포화가 너무 방만한 투자로 인해서 빚이 많고 채무가 많고 적자에 시달렸기 때문이죠. 1975년 49살 때 후이펑 은행이 구제 금융을 그 허치슨 왕포에 일단은 지원을 하집니다. 그러면서 이제 이 은행이 34% 지분을 확보를 하게 돼 있습니다. 그다음에 이제 그 홍콩의 선박 왕인 바오위강이 증자를 하고, 그다음에 이제 후이펑 은행의 총수인 선비라는 사람이 34% 지분을 확보를 하면서 이들이 이제 그 허치슨 왕포화를 이제 인수를 한 거죠. 은행에 인수된 거죠. 근데 이제 그러면서 리자총은 이 당시에 일단은 포기하고 양보하고 일단 뒤로 물러섭니다. 그렇지만은 그다음에 이제 4년이 흐른 후에 53살 때 1979년에 드디어 허치슨 왕포화를 인수를 합니다. 지분을 40%로 확보를 한 거죠. 1981년도 55살 때는 허치슨 왕포화의 대표로 자리를 잡게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55살 때 완전히 이제 53살 때 인수를 하고 55살 때 이제 대표가 된 거고, 49살 때는 이제 그 인수를 이제 일단은 은행이 이제 들어오니까 이제 포기를 한 거고, 47살 때는 이제 허치슨 왕포가 일단 그 위기에 빠진 거고, 이래서 결국에는 이제 53살 때 인수를 했는데 자산이 6억 홍콩 달러인 창장 실업이 자산이 62억 홍콩 달러인 허치슨 왕포화, 그러니까 10배의 자산을 가지고 있는 허치슨 왕포화를 인수합병을 한 겁니다. 그래서 이거 결국에는 채무가 많은 회사는 망하게 돼 있고, 채무가 적더라도 여러 군데 협조를 받아서 탄탄하게 인수를 한 거죠. 이때 그 리자총은 홍콩 재계 기업들과 연합을 해서 상대의 치명적인 약점을 노림으로써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게 된 겁니다. 세계 최대의 부동산 회사 홍콩랜드, 이게 바로 이제 영국계 자딘 메디슨 그룹의 자회사인 이 홍콩랜드가 센트럴 지역의 대부분의 그 빌딩을 소유하고 있었죠. 그러니까 센트럴 지역은 홍콩하고 홍콩의 상업 금융의 중심지인데, 그래서 이 홍콩랜드하고 대립을 해서 홍콩랜드를 이기고 결국에는 홍콩랜드도 인수하고, 그다음에 이제 뭐 그 허치슨 왕파도 인수하고 하면서 리카싱이 홍콩에서 완전히 그 경쟁자들을 다 인수를 하면서 대기업으로 우뚝 서게 된 겁니다. 감사합니다.